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이 나빠져서 생기는 증상 6가지 말씀드렸고, 또 나머지 6가지 증상 말씀드릴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심장이 약해졌다는 것을 검사 결과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라. 심장은 관리 안 하면 계속 나빠지고 작은 수준의 이런 증상들이 점점 생겨요. 그럴 때 눈치채야 돼요. 검사 결과라고 내가 심장에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인지하고 살면 오판입니다. 미리미리 튼튼하게 관리를 하면 오래 써먹을 수 있는 게 심장이라는 펌프예요. 내가 심장이 약해진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하고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나의 순환 능력이 약해졌구나, 나의 심장 펌핑 능력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심전도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고 부정맥 경량이 심해지고 그리고 초음파에서 심장 자체가 굉장히 부어있게 나오고 판막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손 쓸 수 있는 내 카드가 몇 개 없어요. 그때는 스텐트 시술하고 심장 박동을 압력을 낮추는 약을 쓰고 결국 땜빵이에요. 땜빵.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심장을 강화하는 치료가 아니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처하는 방식밖에 할 수 없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으면 강화 훈련을 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 말씀입니다. 자, 당연히 심장의 펌핑 능력이 줄어들어서 혈액이 세포까지 도달 못하면 세포 차원에서 ATP 작용, 발열 작용, 세포 활동에 의한 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말초가 시리고 끝이 다 시려요. 집에서도 양말 신고 다녀야 되고 온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도달하는데 온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혈액이 도달하면 세포 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산소, 영양분, 수분을 보내주면 세포가 거기서 활동을 해서 딱 내놓는 게 이산화탄소, 에너지, 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세포 작용이 잘 되면 내 온도, 체온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추위 말고 또 혈액순환 안 되는데도 재밌는 열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나 발이 너무 뜨거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열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 후끈후끈 화끈화끈거려서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수족 번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혈액이 특정 부위에만 멈춰 있고 순환의 흐름을 빠르게 돌리지를 못해서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펌핑, 혈액이 돌아가서 곳곳에 혈액이 들어갔다가 수분이나 이런 것도 이동을 시키지만 동시에 뭘 이동시키냐면 열의 이동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차가운 부위는 따뜻하게 만들고 열이 많이 발생한 부위에 열을 뺏어와서 그렇지 않은 부위랑 섞어야 돼요. 어디서 섞냐? 심장에 한번 다 모아서 섞어서 다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부위가 막 뜨거워. 이게 열이 섞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혈액순환 장애로 보고 심장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심장이 좋아지면 이 번열이 사라져요. 어떤 특정 부위에 이렇게 열이 몰려 있는 거. 상열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고 이게 두 개를 섞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추위랑 이게 상열이나 이런 거랑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환, 섞이지 않는 현상. 창백한 피부, 혈이 잘 돈다. 우리 혈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발그레해요. 혈색이 좋은 사람들은 색깔이 붉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의 내시경을 해서 이게 점막 상태를 봐도 전체적으로 핑크빛, 발그레한 일정한 톤의 발그레한 기가 도는 사람들은 혈액이 충만한 거예요. 혈액이 잘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발그레한 그 위장 점막은 보면 점막 자체의 윤활도라든지 이런 게 다 좋아요. 염증 같은 것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허여멀건하고 창백하고 핏기가 없는 위장점막, 온데 염증이 생겨도 처리를 못해요. 혈액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상처도 많고 염증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점막이 없으니까 막 말라있고 건조감이 만연해 있어요. 피가 없으니까 정말 그냥 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발그레한 기가 없고 사람이 푸르스름하죠.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붉은 혈액이 충분히 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손톱 같은데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빨갛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문질렀는데도 허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 들어오면 이렇게 자극을 줘서 혈관을 수축시켜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만 창백한 게 아니고 피부가 각질이 많이 일어나요. 각질. 건조가 많이 발생하고 혈액이 도달하지 못했던 부위의 세포들이 자꾸 건조해서 죽어나가니까 각질이 막 피부에서 많이 생기고 발 뒤꿈치 갈라지고 막 가려운 부분, 건조랑 이 가려운 거, 소양감이라고 하는데 건조에 의한 열감, 가려움감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지금 제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심장이 약해졌을 때 펌핑 능력이 떨어져서 혈액이 덜 들어왔을 때 피부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운데 심장이 약할 수 있다까지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자꾸 더 중요한 걸 생각을 해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아유, 피부 가렵고 뭐 여기 염증 있고 잇몸에 염증 생기고 코 비염 생기고 이거 각자 손대 봐야 병 못 고쳐요. 좀 고쳤다 싶으면 또 재발하고 좀 평생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뭘 강화를 해야 되는지를 자꾸 더 중심, 더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거를 자꾸 건드리면 하나 해결했는데 나머지가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뭐라고 했어요? 군주. 심장이 몸의 거의 주인격이다. 가장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가 망가지면 몸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옛날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인지를 했던 거죠. 즉 말하자면 걔가 제대로 돌아가면 지도자 한 명이 생각보다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조건만 잘 맞으면 군주가 몸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체중 증가, 그 다음 체중 감소, 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체중 증가는 여기 부종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체액이 자꾸 저류하니까 이 살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 물이에요. 물. 심장이 약화된 결과물로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거는 흐름이 굉장히 나빠져 있고 몸의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굉장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의욕이 거의 상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심장이 약해진 사람이 부종, 체중 증가가 오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쉽게 못해요, 진짜. 이런 분들은 우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들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스트레칭 같은 걸로. 스트레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림프 마사지란 말이에요. 림프가 물을 빼내는 데는 최고 좋습니다. 림프 근육을 마사지만 해줘도 정체되어 있던 곳곳에 있는 림프 주변에 있던 물은 그 하수구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다, 운동도 하기 싫고 심장 강화까지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좀 급소 같은 데 있잖아. 아픈데 이런 데 자꾸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으로 몸 풀어주고 그러면 조금 그나마 좀 나아. 내가 하기 싫으면 어디 가서 마사지라도 받으세요. 그게 조금이라도 좋은 느낌이 받아야지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고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 심장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 소화장애죠. 심장이 혈액을 펌프를 해서 소화기로 보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화기도 세포죠. 조직이죠. 이 소화기로 들어와서 얘가 뭘 하냐. 혈액이 소화기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소화기 근육, 소화기도 다 근육장기죠. 위장도 움직여야 되고 내장도 꿈틀꿈틀해야 됩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 흡수 작용 자체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혈액이 이 소화기로 와서 분비액을 많이 분비하죠. 첫째로 점막, 점액질을 분비해서 소화기를 보호작용을 해요. 혈액이 안 들어오면 이게 건조감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염증이 잘 생기고 소화 자체가 마찰에 의해서 자꾸 정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변비 100% 생기죠. 그리고 또 소화액 분비. 모든 분비샘은 혈액이 충만해야지 분비액을 충분히 분비해냅니다. 모든 소화액, 위산, 단백질 소화액, 지방 소화액 전부 다 혈액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덜 들어온다. 일단 소화기 근육 작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 점액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 세 가지가 안 되면 소화는 멈춰요. 소화기가 멀쩡한데도 이 혈액이 안 들어와서 소화기의 전체 기능이 다 다운돼 버리는 경우가 쉽게 발생합니다.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심장이 감정의 장기라고 했잖아요. 얘가 영향을 받고 얘가 혈액을 못 보내줘. 그 다음 얘가 멈춰버려. 거의 요 단계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왜 소화를 막는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 없다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몸에서는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한 가지를 일으켜 세우면 다른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재미를 맛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면장애, 대표적인 심장질환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심장의 리듬을 만들 수가 없고 심장의 리듬이 불안정해지면 수면 호르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각성이 자꾸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심장이 낮은 줄 알고 계속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심장의 리듬을 안정화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면장애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심장이 튼튼해지고 심장의 리듬이 맞춰져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심장을 자꾸 건드리지 말고 불안정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심장에 도움이 되는 맑고 신선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선한 육류, 생선, 해조류, 채소 이런 게 그냥 심장에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로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뇌 혈류가 줄었기 때문에 집중력 당연히 안 되고 뇌세포 능력이 떨어지겠죠. 기억력이 줄어들어서 내 집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뇌세포가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뇌세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 공급을 자꾸 늘리는 방향, 거기에 신경을 쓰면 얘가 돌아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머리가 좀 또렷또렷해집니다. 뭘 해서? 심장을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뭐 다들 아시죠? 심장을 강화하는 운동,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수면 리듬 맞추는 거. 건강에서 이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 네 가지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심장에 특히나 뭘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이유를 듣고 실행을 하다 보면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게 되면 그 재미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심장이 튼튼해지면 다른 문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운동을 했는데 비염이 없어지네? 이런 느낌들을 하게 되면 그 행동들을 연관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자꾸 하나하나 기초적인 걸 자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다 귀찮다. 나는 좀 쉬운 거 좀 가르쳐달라 했을 때 제가 예전부터 추천드리는 게 있죠. 심장, 혈관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단삼, 홍합, 당귀, 지황, 산사, 하수, 옥주. 이거 제 레시피예요.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레시피니까 활용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약재 구성이 뭐에서 시작을 하냐면 당귀, 지황, 여기서 작약, 청궁 이렇게 하면 이게 사물탕이에요. 보혈제, 혈액을 만들어내는. 근데 기가 막혀요. 잘 만들어요, 애들이. 그런데 제가 청궁 작약은 특별한 경우에 쓰는 약이니까 무난하게 갈 때는 얘들을 빼는 게 더 낫다 말씀을 드렸죠. 얘들은 좀 강해요. 그리고 작약은 필요 없을 때 들어가서 조금 나쁘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안 무난하니까 일단 좀 빼자. 그리고 단삼, 홍합, 말초 혈액에 막힌 부분이나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진 경우에 얘 둘이 조합이면 정말 좋아요. 요런 조합으로 약재를 딱 먹잖아요. 손 발끝이 이렇게 좀 시렸던 사람들은 열이 싹 도는 걸 느껴요. 왜? 끝에까지 못 들어오던 혈액이 말초가 살살살살 풀리니까 피가 돌면서 좀 따뜻해지고 몸이 좀 나른해지고 혈액이 여기에 응체되어 있다가 몸으로 쫙 분산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재료를 넣어주니까 좋은 혈액 재료 넣어주고 끝까지 가라라는 신호를 주고, 이런 산사는 중간에 혈관 안에 낀 기름기를 녹여요. 이게 산사가 기름을 녹이는데 아주 직방이에요.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이 이 탕후루 먹는 게 원래 산사예요. 산사.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이걸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 다음 하수오, 옥죽도 혈액의 재료가 된다. 이런 조금 센 거 빼고 조금 더 순한 것들로 대체시킨 거예요. 좋은 거 넣어주고 끝까지 도달해라 라고 혈관을 열어주면 혈액이 가야 될 때 충분히 가면서 심장의 부담은 줄이고 조직의 활성도는 높일 수 있다. 차 형태로 드셔도 되고, 많이는 넣지 말고 한 2g씩 넣어서 요거 물로 우려내서 보온병 같은 데 들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날 모든 증상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운동,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장을 약화시키고 결국 모든 문제를 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심장 약화를 불러오고 내 몸에 질환을 만들어낼까?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을 만드는지 좀 이해가 되고, 들어서 이해가 돼야지 스트레스 상황을 좀 피할 수 있고 마음가짐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